우리 오늘 미적분 첫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예. 선생님 애들이 좀 약하면 뒤에 지수함수의 미분부터 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수열의 극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요. 여기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그리고 지수로감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이렇게 5단원이 보통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일단 점수상으로 수열의 극한이랑 무한급수라는 데가 거의 반에 해당돼요. 그런데 얘네 둘이는요, 이 두 단원은 다 나머지 부분하고 이질감이 있어. 원래 니네 앞에 교과과정에서는요, 다른 책에 있던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과생들하고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수열 다음에 원래 이게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가 있었거든. 수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투 가서 그 함수의 극한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배웠지, 그러세요? 근데 얘는 함수의 극한 앞에 버전이야, 사실. 그래갖고 난이도 자체는 미적분 책에서 제일 쉬운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수열이 약한 애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열을 못하면.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쪽 파트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일단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 공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의 극한이란 뭐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위에 예를 들은 수열들 한번 볼게요. 자, 일반항 AN이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2, 3 집어넣으면 4분의 3, 4 집어넣으면 5분의 4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수열의 극한을 볼 때는요. 1, 2, 3, 4에서 이 수열의 값들을 이렇게 찍어보면 얘가 점점점 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랬을 때 이 수열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x가 a로 갔잖아. 근데 수열의 극한에 수열에서 사용하는 우리 n은 자연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에 간다가 없고요.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조건 무한대야.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 제곱.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 되지.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플러스 81분의 1 그러면서 얘가 이런 모양을 하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치? 그래서 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열이 그냥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인 거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고요. 상수함수 2처럼 돼 있어서 얘는 계속 2만 찍혀. 모든 항이 2가 되면 얘는 2에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요. 요렇게 요거의 한 가지 더 작아지면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 n이 무한히 커질 때 수열 an이 수렴하는 경우는 커지면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 작아지면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 진동하면서 폭이 좁아져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 어떤 숫자만 계속 나온다.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보통 수렴하는 수열의 패턴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열은 발산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발산하냐면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수열이 있어. n제곱 같은 거. 그지? 1차 함수꼴인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한없이 작아지면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처럼 일정한 폭으로 진동하는 경우도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 그리고 얘가 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랬을 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냥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렴하는 패턴도 네 가지, 발산하는 패턴도 보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일반항을 주고요.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구하여라. 그럼 수렴할 경우에는요. 수렴한다고 안 쓰고요. 보통 그 수렴값을 써요. 수렴할 때는 수렴한다고 안 쓰고 그 수렴값을 써주는 거야.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그걸 써주고요. 발산할 때는요. 발산할 때는 그냥 발산이라고 써주면 돼. 발산할 때는 그냥 발산한다. 얘를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안 쓰고 그냥 발산한다고 쓰면 돼요. 근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얘를 이 수열을 연산을 할 때 필요해서 해. 좀 이따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가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보통은 두 개의 수열이 주어져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되겠니? 근데 이게 어떤 숫자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숫자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얘가 진동이 될 수도 있고 얘도 진동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의 수열들을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그렇게 만든 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라는 게 다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한 가지 수열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스텝 A도 풀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를 갖다 찍어 보는 거야. 얘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수렴의 발산은 얼마에 수렴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수렴할 때 숫자를 쓴다고요. 발산할 때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돼. 자, 두 번째 거 민영아,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발산이라고 쓰면 된다. 수렴할 때 수렴값을 쓰는데요. 발산할 때는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냥 일단은 발산이라고만 표기를 합니다. 진동도.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 진동이라고. 자, 그 다음에 정민아, 얘는 머릿속으로 찍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발산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죠? 민영아, 얘는 수렴할 때는 수렴값 4라고 써주는 거야. 발산 또는 숫자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근데 얘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래프에 점을 찍을 수는 없잖아. 간단한 테크닉을 익힙니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까워진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가 이런 거죠. 분모가 점점 커지는 상태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를요 무한대분의 1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분모는 점점 커집니다. 그랬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가 오면 얘는 0에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점으로 찍을 수 없다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그래서 얘는 3 빼기 0이니까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2분의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인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0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판단. 물론 이렇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0이라는 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도록 합니다. 예? 자, 얘는 요것만 보면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갖고 여기가 0쯤 되겠고 이렇게 발산하겠지. 근데 거기다가 얘를 더해봤자 얘는 발산이 되겠다. 그치? 발산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한대는 그냥 발산이라고 적으면 된다 그랬지. 여기 책에서 좀 이따 해설에 보면은요, 답에 보면 발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얘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쪽 단원에서 하나짜리 수열의 극한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보통 처음에만 나와. 그럼 뒤에 가면 이게 두 가지가 AN하고 BN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따지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얘는 알파에 수렴하고 얘는 베타에 수렴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와요. 두 번째는 뭐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상수야. 이런 게 나와. 세 번째는 둘 다 무한대도 나오고요. 둘 다 진동일 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둘 다 수렴할 때는 어떻게 될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열들을 연산한 거의 극한을 따지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AN도 BN도 수렴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가까워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에 가까워지면 둘이 더한 것, 둘이 뺀 것, 둘이 곱한 것, 둘이 나누어서 만든 이러한 수열들의 극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잖아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왔었어. 더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뺀 건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 곱한 건 알파 베타가 된다. 나눈 건 알파 나누기 베타인데 괄호치고 뭐라고 적어야 돼? B는 0이야. 그렇지. 베타는 0이야. 베타가 0이 되면 0분의 C꼴이 돼서 무한대가 되기도 하죠. 네, 들어오세요. 네. 2-1 교사용 좀 있을까요? 센수학이요? 없는데요. 아, 저기 바뀌어가지고 예, 저도 교사용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책에 신게 없어가지고요. 좋아요. 그 원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냥 찍는 영상은 편집이 없어요. 그냥 원테이크로. 우리만 볼 거니까. 내가 구독자가 이제 한 300명대나 이걸 4년을 찍었는데 나하고 수업했던 애들만 구독자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같은 건 누르지 마. 볼 때 불편해. 괜히 광고 떠갖고. 좋아요는 절대 안 됩니다. 보기 불편해요. 예.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배웠듯이 수열의 극한에서 똑같이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다. 예. 그리고 나서 체계는 없는데 이게 첫 번째가 수열의 극한을 따질 때 수열의 극한의 계산 첫 번째는 이렇게 둘 다 수렴하면 이렇게 따지면 돼. 두 번째는요 체계는 없는데 선생님 판단형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단형 극한은 뭐냐면 무한대분의 C는 0이 된다는 거야.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막 커지면 점점 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수투에서는요 0분의 C는 무한대다도 쓰죠. 근데 수원에서 이게 안 나. 여기 미적분에서 이게 안 나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형 극한이죠.
둘 다 수렴할 때 판단형 극한, 부정형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이 네 가지가 있었어. 어떻게 네 가지였냐면 첫 번째 0분의 0,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가 있었거든.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 극한이. 그런데 수열의 극한에서 요거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요거 두 가지만 나와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게 없어. 수열의 극한에서.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여러분이 그 형태 변화를 잘 해주면 되겠다. 얘기했지만 개념 자체는 함수의 극한보다 쉽다니까. 그 아래 버전에 있던 내용이라. 자, 뒤에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AN이 2로 가는데 BN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그럼 얘는 요거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에서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2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8 더하기 9에서 17.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대입해서 풀면 돼. 니네가 푸세요. 얘도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래잖아. 그럼 얘는 3-8알파가 답이고 얘는 2알파 플러스 4베타가 답이야. 얘는 5 곱하기 알파의 제곱 베타의 세제곱이 답이야. 자, 나눌 때도요. BN이나 베타가 0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2알파 마이너스 5 나누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니까 겁나게 쉬운 내용이지. 별로 풀 게 없어. 자, 얘는 이제 판단형 극한인 거야. 무한대분의 C가 얼마? 0이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분의 3이잖아.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0에서 2가 답이 되는 거다. 얘는 무한대분의 5는 0 빼기 무한대분의 4는 0. 그래서 0인 거야. 얘는 0이고 얘는 0이니까 얘는 1 플러스 0, 3 마이너스 0을 곱하면 3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답이 1이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무한대분의 상수.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게 부정형 극한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봤던 내용 그대로예요. 야, 차수가 분자하고 분모가 동차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답이 된다. 기억나지? 예.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간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요. 다항식일 경우는 최고차를 묶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뭘로 묶어? 정민아, n제곱으로 묶어, n세제곱으로 묶어? 최고차항으로 묶는 거야? n세제곱으로 묶으면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럼 얘는 무한대 0 빼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으로 묶은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요. 무리식은 유리하면 끝. 얘는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죠. 무리식은 유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런 거 없어. 오로지 무한대로 가요. 수열의 극한. 그래서 간단하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마지막 단계. 샌드위치 정리. 우리 수열의 극한의 계수관계를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는 첫 번째. 자, 예시가 잘못됐네. 자, 샌드위치 정리 1번. AN보다 BN이 더 크면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이 무조건 더 커요. 이거 맞았어? 틀렸어? 아니요. 틀렸지. 왜 틀렸지? 극한 값이 등호가 붙어야지. 여기 등호가 빠져서 틀린 거야. 같을 때도 있다고. 극한은.
그 얘가 이거죠. AN이 1-n분의 1이고 BN이 1 플러스 n분의 1이고 n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가 넣거든. 그거. 근데 얘는 극한값이 얼마? 1. 얘도 극한값이 1이 되니까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안 붙어도 여기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극한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을 구하려는데 구할 수가 없어. 그럼 cn보다 작은 수열, cn보다 큰 수열을 갖고 와서 리미트 cn을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구해서 직접적으로 값은 못 구해도 범위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자, 오늘 볼 거는요. 그 수열의 극한 일단은요. 유형이 21개인데 뒤에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전까지 유형 15개만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파트에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거기다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거 쌤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알펜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내일까지. 그럼 선생님 내일은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요. 우리 센 C까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목표가 2등급 이상이어야 되니까. 2등급 이상 가려면 센 C 봐야 됩니다. 알았지? 네, 센 C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사는 내일 볼게. 자, 뒤로 넘어가 보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위아래로 다 n이 있으니까. 정민아, 얘는 얼마야? 최고차항 대수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자, 민영아, 얘는 얼마?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0. 자, 분자가 차수가 큰 얘는 얼마? 정민이. 무한대. 발사.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이쪽 페이지부터 무한대라고 표현해 주세요. 앞쪽 페이지는 발산이라고 적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최고차항으로 묶는 거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근데 사실 얘는 최고차항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다 해주면 될 거야. 최고차항이 모든 걸 결정한다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그리고요. 그 밑에 거 얘네는 그냥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얘는 정렬의 극합값 얼마? 얘는? 그럼 얘는? 극한의 기본 성질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뒤는 등비 수열의 극한이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 유형한 3개 정도, 3-4개 정도 보고 여러분한테 풀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했던 수열의 극한을 처음 따질 때 그래프에다 찍어서 보는 문제야.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어요? 3, 7, 11. 오우. 발산이다. 그죠? 자세히 듣고 싶으면 무한대.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거잖아. 발산이다. 그지? 자세하게 적고 싶으면 진동. 이렇게 풀면 되겠어? 자, 그 다음 거는요. 진동인데 폭이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폭이 좁아지면서 진동하니까 얘는 0에 수렴하는 거라 얘가 답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나머지 따져보면 발산. 얘는 진동 발산하겠죠. 부호가 바뀌면서 이건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꼴이 나와. 그리고 맨 밑에 거는요. 얘는 루트 2n분의 n. 얘는 어떻게 돼? 위에가 차수가 높으니까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그래프에 찍어서 보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야.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2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2 넣고 2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그냥 극한의 기본 성질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가면은요, 여러분의 기본 수리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둘이 더한 건 5에 가까워지고, 둘이 곱한 건 3에 가까워지죠. an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an 더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n bn이니까 이러한 수열의 극한과 같아서 얘는 5에 가까워지고요. 얘는 3에 가까워지니까 19가 되겠다. 뭐 틀렸어? 마이너스 an 곱하기 bn 있으니까 그 제곱 빼기 3a. 아, 이제 이것도 해야지.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빼기 a의 bn이니까 얘가 19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지. 마지막에 해줘야지. 얘네가 했어요. 자, 뒤로 가서 유형 하나만 더 볼까? 자, 그 다음 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2로 가까이 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 an이란 수열이요, 무한대로 가면 점점점 2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걔보다 한항 빠르게 움직이는 애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2가 되겠지,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1은 어떻게 될까? 하나 늦게 달려가고 싶은 애도 당연히 목표점은 2가 되겠지. a의 2에는 어떻게 될까? 짝수항의 목표점도 당연히 2가 되고요. 홀수항의 목표점도 당연히 2가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성립하면 얘도 성립할까? 민영아 어때?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할까? 성립합니다. 야, 하나 빠른 애가 2로 가면 그 뒤에 건 당연히 2로 가는 거잖아. 얘네들이 줄지어서 2로 달려가고 있잖아, 점점점. 그럼 일반항보다 앞에 있는 애나 뒤에 있는 애 당연히 2로 가겠지. 정빈아, 얘는 성립할까?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짝수항이 2로 간다고 해서 모든 항이 2로 간다고 보면 안 돼. 홀수항이 2로 간다고 해서 모든 항이 2로 간다고 보면 안 돼. 우리 좀 전에 봤던 수열 중에 이런 거 있잖아.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야, 모든 홀수항은 2로 가잖아. 모든 짝수항은 마이너스 2로 가잖아. 야, 모든 홀수항이 2로 간다고 해서 모든 항이 2로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예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수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일단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말이 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런데 얘가 알파면 n 플러스 2항도 알파로 가고 n 플러스 1항도 알파로 가겠지.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수열 an이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값을 구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예. 자, 맨 밑에 상문제 하나 봅시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중문을 가는데 뭐야?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n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2n 플러스 3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얘는 an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의 2n 마이너스 12는 0일 거고요. 얘의 극한값도 0이겠죠. 얘가 0이니까. 그런데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놓으면 a의 2n의 극한값도 알파로 놓을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야, an이 모든 항이 알파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면 짝수 번째 항도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야. 짝수 번째 항이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모든 항이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항이 알파로 달려가고 있으면 짝수 번째 항은 무조건 알파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A 알파라고 놓으면 A의 2n도 알파로 달려간다고 볼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2가 0이라 알파는 6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모든 항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리미트 an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겠어? 루트 6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 자, 수행이 한 10분 정도 쉴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형식적으로 답안지 보고 책에 채점해 놓으시도록 하세요. 네? 스텝 A하고 선생님 오늘 여기 진도 나온 것까지 다 풀어줘야 돼. 여기까지 풀어주세요.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유형부터는 여러분이 수열에 관한 좀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사실 간단하죠. 자,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n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얘는 답이 얼마야, 정민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지? 위아래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가 다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기 때문인 거지. 그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네요. 또 얘를 딱 보고 2차 최고차항의 개수비 1 틀렸지, 그죠? 예. 자, 얘는 위에는 루트 n이고 얘는 n이니까 분모가 차수가 높아서 0이 돼야 돼, 그죠? 세 번째 거는요. 루트 안에 2차식은 1차식과 동급.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비 5분의 루트 1. 5분의 1이 답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는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루트 16분의 루트 1이 돼서 4분의 1인데 맞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선생님이 솔직히 건드릴 게 없겠다. 그죠? 그런데 뒤로 넘겨보면 뭐냐. 자, 이거 할 수 있는 테크닉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것 같아. 선생님 한 20년 전에는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는데. 자, 민영아 너 아는 것 같은데 AN 어떻게 돼? SN이 2n제곱 빼기 n이면 SN이 2n제곱 빼기 n이면 일반항 AN 어떻게 되니? 까먹었구나. 정민님 돼? 이게 바로 4n-3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AN은 원래 공식이 A 플러스 n-1 D잖아.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죠. 그지? 근데 보통 문제에서 A값하고 D값하고 다 준다고. 첫항 A하고 공차 D는 가르쳐 주거든? 그럼 얘는 N만 문자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N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되고요. 얘를 N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런 꼴이 돼서 상수항은 없지. 밖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요? 예. 그랬을 때 요 개수가 얘는 d. 그치? 그 얘는 2분의 d잖아. 야, 이거 정리하면 여기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라고. 이걸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는요 a-d가 되고 얘는 a-2분의 d가 된답니다. 이걸 전개를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채야 되는 눈치채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합이 첫항 a가 돼. 얘네들의 합도 첫항 a가 되는 성질이 있어. 야 이거 첫항이 얼마니? 야 n항까지 sn이 이렇게 되는 수열에 첫항 얼마야? 민영아? 1이야. 얘네들이 합한 게 첫항이 된다고. 그리고 일반항 A에는요 이 개수하고 이 개수는요 여기 공차를 이뤄나는 값이 얘 공차라고. 그래서 SN에서 AN을 찾을 때는요 이 n제곱의 개수를 2배 하면 n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니까 선생님이 4n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서 1이 나오면 얘네들이 합쳐서 1이 돼야 돼. 그 4n-3이라고 바로 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 편리한 기술이고 여러분이 익혔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애들 다 가르쳐주고 익히도록 하거든. 근데 정민이가 여기 나랑 했을 텐데 나랑 안 했나? 자, 정민아 연습 한번 해보자. SN이 3n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럼 AN은 몇 엔? 6n. 그리고 둘의 합과 둘의 합이 같아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1.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 된다고. 그래서 개수 4개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SN에서 A 올 때 2배하고 합이 같다 끝이야. 풀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건 뭐 선생님이 뭐 공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전개해서 쓸 뿐이에요. 알고 있는 공식. 그리고 이 공식도 외워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이 공식도. 특히 이 공식은요 간혹 튀어나와서 모르면 크게 피곤합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간혹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주어지면 AN은 민영은 몇 n? 4n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수열은 공차가 4인 근차 수열인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AN 플러스 1은요 얘보다 항이 하나 더 커지니까 4를 더하면 되는 거야. 공차가 4잖아. 여기다 4 더하니까 4n 플러스 1이 됩니다. 만약에 AN 플러스 1을 찾아야 되면 또 4를 더하면 되지. 4n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2n 제곱 빼기 n AN 4n 빼기 3이고 AN 플러스 1이 4n 플러스 1이니까 2차식 최고 차항의 개수비 2분의 1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공식을 또 검사를 해야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자, 선생님 통밥으로는 우리 정민이는 까먹었을 것 같고 민영이는 기억할 것 같은데 이게 얼마야? KN 1항부터 N항까지 K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야. 오 마이 갓! 까먹을 수 있어. 화는 나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띵띵띵띵 N까지 합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영 얼마야? 2분의
곱하기 N 플러스 1. 또 외워갖고 있어야 되잖아. 정말 기억나? 완전히 다 까먹었어. 성민아, 너는 암기를 잘해. 근데 그걸 반복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까지 안 까기 때문에 다 까먹은 거야. 쌓이지가 않는 거야. 그게 쌓여야 다음 학기의 책에 플러스가 돼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거든. 너는 공부하고 잊어버려. 공부하고 잊어버려.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거야. 숙제 내주면 얘 잘해온다 민영아. 얘 나쁜 애 아니야. 숙제 내주면 잘해와. 딱 거기까지. 자기 스스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더 안 해.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없는 거야, 정민아. 선생님이 너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어? 고등학교 올라올 때 내 모든 학생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왜? 니네 학교에 모든 애들이 열심히 해. 야, 열심히 안 하는 애도 어디 있어? 야, 반에서 일단 10명 이상은 무조건 열심히 해. 10명을 뚫고 들어가야 10명 중에 3등급 아니야. 그지요? 그 열심히 하는 애들을 제쳐야 2등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3등급 이상인 애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없어.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 안 오르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치? 열심히 해갖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몹쓸 걸고 해야 돼. 내가 이거 아니면 죽지 뭐. 싸나이가 뭐 태어나고 하기라만 하는 거 아니야? 눈 살짝 돌아갖고 이런 약간 미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나 고2 때부터 나 진짜 밥만 먹어본 적이 없어. 아씨 공부 한번 해야지. 선생님 고1 때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열심히 했어 고1 때까지. 근데 고2 때는 이제 목숨을 공부했어. 밥만 먹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고2 때부터. 아침에 같이 밥 먹다 형한테 맞기도 했어. 너 밥상머리에서 딴짓 하지 마. 형한테 혼났어. 근데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 그때는 그게 문화였어. 밥 먹는데 뭐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아무도 모르게 옆에다 단어장으로 다 넣어놓고 들키지 않는 거야. 밥 먹으면서.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밥을 먹어요. 책 보면서. 왜? 이어폰 안 끼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말을 걸잖아. 이어폰 끼는 이거 뭐야? 말 걸지 마라. 그래갖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 공부해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어떻게 먹어? 교실을 나오잖아. 난 고2 때부터 사귄 친구가 없어, 선생님. 내 친구는 다 고1 이전에 사귄 친구들이야. 고2 때는 친구 사귈 시간이 없었어. 학교도 나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왜? 학교 가는데 누가 옆에 있으면 공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 다니는 시간대를 피해갖고 다녔어. 등교든 하교든. 그 정도는 해줘야 뭘 걸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한 1년 할만하다. 6개월은 일단 할만해. 6개월 하고 나면 성적이 올라. 그럼 더 할만해.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재밌지 않냐? 뭐 결과가 나와야 재밌잖아. 근데 니네가 결과 나오려면 한 6개월 밀어붙여야 되거든. 고1 때는 3개월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근데 고3 때는 3개월에서 결과가 안 나와. 나 스스로 뭔가 느낄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수치상으로 안 나와. 6개월을 밀어붙여야 돼. 야 솔직히 지금부터 3개월을 해. 주간고사가 4개월 뒤야. 그잖아. 예. 평가 모의고사가 5개월, 거의 6개월 뒤에요. 6개월은 밀어붙여야 뭔가 결과가 나올 거야. 중간고사 어느 정도 결과 나오고. 올라가네? 오,
나 스스로 올라가네. 좋아. 평가원 시험 봤는데 오 등급 괜찮아. 그럼 공부할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중간고사 봤는데 씨발 또 3등급이야. 공부하고 싶어? 재미없잖아. 열심히 했는데 6월 평가원 봤어. 오이씨 또 3등급이야. 재미없지. 그지?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돼. 중간고사하고 6월 평가원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목숨 걸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게임 하루 2시간 3시간 하는 거 이틀에 2시간으로 줄이고 아니면 주말로 딱 몰아갖고 토요일날 6시간 야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냐고. 숨통 트이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 나에 대한 보상. 그 시간 아무도 건들지 마. 노타치 난 놀 거야. 난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몰아서. 몰아서 하루 정도. 왜냐면 2시간씩 끊어서 하다 보면 더 하게 돼. 더 하게 돼. 내가 2시간 지나서 못 끊어. 3시간 지나서 못 끊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요일 날 딱 6시간. 건들지만 난 이때 놀 거야.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진짜 목숨 걸고 살았으면 놀아도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때 놀 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진짜 성공일 거야. 일주일에 내가 6시간 놀기로 했는데 그때 뭔가 더 생물이 자꾸 걸려. 생명이 자꾸 걸려. 수학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 그럼 니네 인생은 끝난 거야. 성공인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 놀아도 돼. 야, 일주일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놀아야지. 아주 좋은 겁니다. 엄마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나 공부했어. 나 이 시간은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럼 쉬어야 돼. 자, 선생님 잡소리가 많은데요. 야 이거 외워야 돼. 정현아, 이분 외웠었지 옛날에 기억나지? 이때 그 학원 안 다녀. 그랬구나. 어쩐지 기억을 못하더래. 전혀. 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일단 무조건 외워. 얘는 시그마 K는 L부터 N까지 K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N 제곱. 민영 얼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하나 더 있는데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얘는 시그마 K는 L부터 N까지 K 세제곱. 얘의 제곱입니다. 오늘 외울 공식은 이게 다예요. 이거 그리고 좀 전에 위에 이거 2개 왔다 갔다. 오늘 꼭 외울 공식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딴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 5개는 못 외우면 공부 못해. 아예 못해. 예, 적고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위에 이게 쓰였단 말이야. 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러면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니까요. 최고 차항의 개수 1이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 2분의 1이라 답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자, 공식 못 외우면 못 풉니다. 자, 얘는요, 외워줘야 돼요, 역시. 여러분이 그 수원에서 봤던 유형이에요.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빼기예요.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예요.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빼기예요. n제곱분의 n제곱 빼기예요. 얘를요 2 곱하기 2 분의 2 빼기 1, 2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3분의 3 빼기 1 3분의 3 더하기 1 얘는 4분의 4 빼기 1 4분의 4 더하기 1 맨 마지막에 n분의 n 빼기 1 n분의 n 플러스 그리고 나면 얘가요 요게 하나씩이었잖아. 요게 요 옆에 거랑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돼. 요렇게 남는 게 얘하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 식이 2n분의 여기 1이잖아.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극한은 2분의 1이야. 야 이게 이거인 걸 못 풀겠니? 얘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외워줘야 된다고. 근데 수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 거. 자, 얘 뭐니? 예. 민영아. 6분의 n 플러스 1 n 2n 플러스 1. 자, 얘는요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외워주면 편한 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n번째 홀수가 뭘까 민영아? n번째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그래서 홀수 n개 더하는 거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얘는 n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놓으면 편하죠. 홀수 n개 하면 n제곱이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9까지 합하래. 홀수 몇 개야? 1부터 99까지 1, 3, 5, 7, 9, 99까지 더하면 홀수가 몇 개야? 50개. 얼마 개? 50의 제곱이 된다. 홀수 50개하고 50의 제곱이야. 민영아 1, 3, 5, 7, 199까지 더하면 홀수 몇 개지? 199가 홀수 100개잖아. 그럼 얼마야? 많이 답이 되는 거야. 100의 제곱이 답이 된다고. 이걸 상식적으로 나중에 퀴즈 프로 같은 데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예. 홀수를 n개 더하면 n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다. 여기 지금 홀수 n개 합이 나와 있잖아. 이게 n제곱이라고. 예, 그럼 뭐야? 여기다 n을 곱하래죠. 그죠? 그럼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위에는 n제곱이 들어가니까 n세제곱, n세제곱. 최고차항의 개수는 분모 6분의 2분의 1이 돼서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되는 거야. 이 공식 싸움이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수열의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런 공식들이 어려워서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로그 계산 성질로 푸는 문제죠. 야, 로그를 더하라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2n 플러스 1과 2n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요. 그런데 빼라 그러면 진수끼리 나누는 거죠. 예. 더하라 그러면 곱하고 빼라 그러면 나눠야 되는데 여기 2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n 플러스 1에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거의 리미트를 계산하래.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과 2 곱하기 2 4가 되니까 로그 2의 4가 답이 되는 거다. 로그 2의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니네가 풀 수 있지 뭐. 그렇죠? 얘는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된대요. 로그 2의 n분의 n 플러스 2다. 그랬을 때 여기 SN이 남아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생겨요. 로그 2분의 K분의 K 플러스 2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로그 2의 1분의 3 더하기인데 진수끼리 곱하게 되겠지. 이게 원래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6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진수끼리 곱하는 거잖아.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5분의 7 그래서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n분의 n 플러스 2로 끝나겠네. 여기다 n 집어넣으면 n분의 n 플러스 2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요 요렇게 약분이 돼서요
야, 맨 앞에 밑에 게 두 개가 남네. 그럼 맨 뒤에는 요거 앞에는 n-1이고 요거 앞에는 n 플러스 1을 텐데 얘네 두 개가 남았으니까 뒤에는 요거 두 개가 남아. 그지? 그래서 얘가 로그 2에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남는겨. 그지? 근데 여기 밑에 2가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2를 갖다 대면 요거 둘이 자리 바꿔서 요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고요. 분자는 n제곱이 나와서 최고차항의 개수비 2분의 1분의 1이 돼서 2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수열 문제라고. 수열의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알았지? 하나 더 나갑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 이건 겁나 쉬워. 그지요? 자, 얘가 3이 된다라는 거 둘이 동차식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지? 성민아, A는 얼마? 0. B는 9. 잘 하잖아. 여기는 난이도가 낮다니까. 여러분이 수열만 단추하면 이렇게 낮아요. 자, 밑에 거. 이것도 그냥 풀면 되겠네. 자, 여기 이거 어떻게 풀어? 함수의 극한의 아주 초짜 문제 아니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해줘? 유리합니다. 자, 이걸 유리하기 위해서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을 밑에도 곱하고 위에도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에 곱하면 얘는 이거 제곱인 4n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인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다. 그지? 그럼 요거 없어지고 위에는 플러스 n이 남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져다가 2 더하기 루트 4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유리화해줘서 풀면 끝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1번. 아까 그게 나왔잖아. 그죠? 첫째 항이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돼서요. 여기다 공차만 적으면 되는 거야. 이게 공차가 얼마라고? 4래.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첫 항이 나와야 되거든? 첫 항이 2가 나오려면 둘이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4의 마이너스인 거야. 자, 아까 SN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거 곱하기 2 했거든? 내려올 때 여기는 얼마겠니? 2n 제곱인 거지. 그지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지금? 2면 얘네 둘이 더해도 2가 돼야 되니까 SN은 그냥 2n 제곱인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Sn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여기다가 2배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Sn 2n 제곱. 유리화해서 풀면 답 나오겠죠? 예, 풀어주면 되겠네요. 예. 자, 7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요 정수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데 루트 9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은 루트 3n의 제곱보다 클 거야. 얘가 루트 9n 제곱보다 클 거야. 뭐보단 작을까? 루트 3n 플러스 1의 제곱보단 작겠죠. 이거 전개하면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얘는 3n과 3n 플러스 1 사이인 거야. 그러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요 A에는 3n이 된다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자잘한 테크닉들을 혼자 못 푸니까 선생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수열 AN이 일반항이 이거래요. SN, 정민아, SN 갈 때는 2배 해야 된다 그랬지? SN에서 AN 올 때는 2배 하는 거야? 잠깐만. SN에서 AN 올 때는 2배 하는 거야? 올라갈 때는? 그럼 여기가 4면?
2n제곱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1n이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SN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짝수항의 합을 구하래잖아. 그러면 요걸로는 못 가. 자, AN이 4n-3이면 A의 2n은 이 수열의 짝수 번째항은요. 여기다 2n을 집어넣어서 8n-3이 되는 거예요. A의 2n-1은 여기다가 2n-1을 넣어서 8n-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수열의 합을 SN이라 그러면 야, 이러한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은요 똑같이 해주는 거야. 어떻게? 야, 여기서 1로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2배 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4n제곱 합이 오니까 플러스 1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의 합을 tn이라 그러면 민영아 내려올 때 4n제곱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3n인 거야. 그런데 요게 짝수항의 합이라 4n제곱 플러스 n인 거예요. 얘가 홀수항의 합이라 4n제곱 마이너스 3n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못 풀면 한참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해주고 나면 애들이 퀘스천 마크가 붙어.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10분 후에 나머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여기보다 쉬워요. 나머지 9번부터가. 예, 그래서 문제도 얼마 없어. 예, 그래서 뭐 15분까지 못 가면 13분까지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해 보세요. 10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뒤에 유형은요, 선생님이 대표 유형만 6개 정도 풀어드리고 4개 정도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끝내오시도록 합니다. 자, 얘는 그냥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쉬운 거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유리화. 그럼 분모가 뭐가 남니?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3n이 남겠지. 그리고 뭘 곱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곱했겠죠. 그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비는 1차식이니까 3, 2, 루트 1 더하기 1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4가 되는 거다. 쉽다고 그냥 수열 공식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만 잘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 유형. 자, 얘는 약간 어려워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A는요.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A가 음수면 왜 안 될까? 아니. A가 음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지. 그잖아. A가 음수면 이게 빼기 음수가 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 되니까 답은 무한대가 되는 거야. A가 양수여야 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부정형이라 수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다. 자, 일단 얘는 A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요.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더하기 an 플러스 b. 분자는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빼기 a제곱 n제곱 플러스 2abn 플러스 b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가 없어져야 1차식이 최고차항이 돼서 얘 정리해보면요. n제곱 아하 1 마이너스 a제곱의 n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ab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4가 된다라는 건요. 얘는 0이고 얘랑
개수 b가 4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중에 얘는 안 되고 플러스 1이 답이라고.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 b는 루트 1 더하기 a 4 마이너스 2ab인데 a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4가 될 조건만 풀면 되겠다. 그렇지? 선생님이 이 뒤에 또 여러분처럼 수업이 있어서요. 상문제는 웬만해서 풀어주고 싶은데 오늘은 대표 유형만 볼 테니까 안 되는 건 내일 와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해설도 참조하고요. 자, 수열 AN이 이거를 만족시킬 때, 이거 알파라고 놓고 풀면 되잖아.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앞쪽에는요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얘는 그냥 수열 AN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얘는 치환이라는 걸 해야 돼. 치환. 뭐냐면 얘를 BN이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BN이 3인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AN에 관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둘이 곱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 AN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2배 B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니네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잘 해보세요. 난 암산을 잘하잖아. 수학 선생님이니까. 근데 니네 이거 곱해갖고 이거 3배 AN 빼기 2는 얘네들이 곱하니까 2배 AN BN 더하기 BN. 그래서 이걸 BN에 관해서 정리, AN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넘기고. 그럼 얘가 돼. 자, 그러면 리미트 AN은 이거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리미트 BN이 3이니까 이거 3 집어넣으면 6 빼기 3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요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다. 알았지?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풀도록 해주셔야 돼요. 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한 문제 더 보면은요 얘는 얘가 산 걸 알아.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알고 있는 걸 여기다 만듭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 곱하기 a에 그러면 얘는 내가 만든 거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문제 아니야. 그치? 내가 이걸 추가한 거야. 원래는 요것만 있었는데 추가해서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 4지. 그리고 얘가 얼마인지 알지?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얘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 어떻게? 양변을 n 플러스 1로 나눠서 얘는 극한값이 얼마니? 민영아. 4. 얘는 극한값? 4. 그럼 얘도 극한값은 4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뒤로 가서 유형 13번까지만 나갈게요. 오늘 원래 15번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설명할 내용이 많아갖고요. 자, 얘는 보통 삼각함수가 나오면은요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거야. 자, 우리 코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였네. 그치? 그러면 얘를 n-n 제곱으로 나누면 n-n 제곱분의 마이너스 1부터 n-n 제곱분의 1 사이가 되겠지. 그치? 얘가 극한값 얼마니? 정민아? 얘도?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 제곱분의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n-n 제곱분의 n 제곱 해서 얘는
좀 전에 구해서 0이고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비 마이너스 1에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보통 여러분한테 수열의 극한에서 삼각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푸시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거 필기할 거 있으면 하고요. 영상으로 잘 남길 테니까 지금 가셔서 집에 가서 마무리 해오셔도 되겠습니다.